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글로벌 돌비 비전 마스터 클래스를 다녀와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돌비 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돌비 비전은 돌비사에서 제공하는 HDR 기술인데 국내에서는 ATSC 3.0 송출 표준으로 돌비 비전이 아닌 HDR을 선택하고 있어서 생소할 수는 있지만 지금 글로벌 OTT에서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출시된 글로벌 OTT 중에 넷플릭스, 그다음 디즈니 플러스, 그다음 애플 TV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돌비 비전을 넷플릭스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돌비 비전 로고들을 통해서 돌비 비전으로 만들어진 HDR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파에서는 그런 콘텐츠를 찾기 힘든데요. 이번 교육의 목적이 바로 그 이유와 밀접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에서 송출하는 콘텐츠는 HDR인데 방송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더 이상 송출되는 콘텐츠만이 아닌 우리가 다양한 플랫폼에 다양한 포맷으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돌비 비전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서 HDR 작업 그리고 돌비 비전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교육 기간 동안 총 4곳의 회사를 들렸는데요. 첫 번째 돌비사에서는 돌비 비전의 활용도 그리고 돌비 비전 라이센스를 포함해서 어떻게 HDR 작업을 하고 배포를 어떻게 글로벌 OTT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고요. 나머지 아벨신의 KMP 포토케임은 할리우드에 있는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색보정이나 에디토리얼 편집 또는 후반 제작 시스템 그리고 포토캠에서는 네거티브 필름 위주로 후반 워크플로우를 위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 아벨시네에서는 다빈치 리졸브 컬러 그레이딩 교육을 들을 수 있었는데 컬러 그레이딩 강의에서는 HDR과 SDR 색보정에 대한 교육을 들을 수 있었고 사실 지역 총국에서는 HDR을 작업할 일이 많이 없지만 SDR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HDR 작업을 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것을 토대로 저희 청주 총국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벨 시내에서 교육을 듣고 난 후에 바로 청주 충국에서 특집으로 영희 박판이라는 휴면 다큐를 제작하였는데요. 로그로 찍어온 촬영물을 어떻게 색보정했으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색보정도 중요하지만 모든 후반 작업은 원본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촬영본은 원본에 최대한 손실이 없는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청주 총국에서는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진행을 하는데 기존에는 프로레스 사돌도 LT에 인터립으로 저희가 모든 촬영 소스를 인제스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촬영물을 보면 프로레스 사돌돌 LT 그리고 인터리브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원본으로 프록시 편집을 하고 다빈치 리졸브로 색보정을 할 때는 프로레스가 아닌 아비드 DNX HD 220X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DNX HD 220X의 10비트의 프로그레시브 이 상태로 가편을 받아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프리미어 프로에서 완전히 촬영 원본으로 편집을 하는 것처럼 다빈치에서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XML을 익스포트해서 다빈치에 올려본 결과 중간중간에 미싱 파일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 미싱 파일을 만약에 찾아서 미디어 풀에 넣어주어도 얘가 찾지 못하는 링크가 안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그나마 손실이 적은 아비드 포맷으로 가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편을 받아서 컬러 그레이딩의 첫 단계로 임포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가편한 통 파일과
컷 정보가 담겨 있는 EDL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타임라인을 만들어줬고요. 색 보정을 하기 전에 세팅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보시면 약간 미디어 창에 가면 PD로부터 받은 가편 통 파일과 EDL 이 두 개를 미디어 풀에 불러오고 그 후에 싱커 디텍션을 굳이 하지 않아도 EDL에 컷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 모든 것이 잘린 컷이 에디트 창에서 이렇게 타임라인 상으로 보이게 되고 컬러 탭에 가서 이제 처음부터 그레이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IDT와 ODT인데요. IDT는 Input Device Transform이고 ODT는 Output Device Transform으로서 인풋 색 공간과 그다음에 아웃풋 색 공간을 지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색 공간에서 작업을 할 건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SDR 색 보정을 할 때는 아웃풋을 렉 709로 변경을 하면 되고 HDR로 색 보정을 할 때는 렉 2020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DR과 HDR을 한 프로젝트 안에서 두 가지의 버전을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물론 이번에 진행한 작업에서는 다시 돌려볼게요. 이번에 진행한 작업에서는 SDR로만 색 보정을 했지만 추후에 두 가지 버전을 다 진행하게 된다면 또는 진행하고 있는 컬러리스트 분들이 있으면 이런 워크플로우가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촬영은 캐논 C70의 캐논 로그 2를 사용했고 10피트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IDT에 가보면 인풋이 캐논 로그 2 그리고 ODT에 가면은 SDR 작업이니까 렉 709로 설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컬러 스페이스로 제가 지금 RE 로그 C를 뒀는데요. 그 이유는 색 공간이 RE 로그 C 색 공간이 디지털 카메라가 있기 전에 필름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아벨신의 교육을 할 때 말해 주어서 이렇게 설정을 하였고 실제로 아까 언급했던 KMP 포스트 프로덕션 견학에서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색 보정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거는 사용자에 따라서 취향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한 클립, 그러니까 모든 클립에 대해서 IDT와 ODT를 지정을 했는데 이렇게 클립별로 지정을 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타임라인 상에서 그러니까 전체 클립에 대해서 IDT와 ODT를 시리얼로 노드를 추가한 후에 이런 방식으로 IDT, ODT, 1번이 IDT, 2번이 ODT라고 하면 1번에 컬러 트랜스폼을 추가하고 IDT 그리고 2번에도 ODT 명명을 하고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을 해서 이제 IDT에는 인풋 컬러 그리고 중간 컬러 스페이스로 RE, ODT에는 인풋이 RE 로그 C, 아웃풋에서는 렉 709 또는 HDR이면 렉 2020과 같은 버전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별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파트별로 이렇게 노드를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이 탭에서는 보통 노출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고 이런 인물샷에 대해서는 스킨 톤과 휠을 돌려가면서 벡터 스코프 상에서 적당한 곳에 있는지 동시에 확인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얼굴 샷에 대해서 제가 스킨 톤을 원래 원본인데요. 여기서 지금 스킨 톤을 벡터 스코프 상에서 스킨 톤 인디케이터와 맞게
일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동시에 이 전체적인 룩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색 보정을 하기 전에 담당 촬영 감독 그리고 연출자가 같이 모여서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야기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영희 박판의 주인공이 역사 속의 현실을 현대음악으로 풀어내면서 오랜 세월을 작곡가로 지냈던 점을 고려를 하면 살짝 부드럽게 블랙이 떠있는 그런 느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콘트라스트를 통해서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블랙이 살짝 떠있는 그런 몽환적인 느낌은 커브를 통해서 물론 다른 리프트나 오프셋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커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블랙이 떠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고 블랙이 살짝 떠있는 느낌을 통해서 획기가 돌게 모든 씬을 좀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컨더리로 들어가 봤을 때 내가 고치고 싶은 일정 부분 또는 노출이 잘 맞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잘 맞지 않은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여기 부분과 같이 이렇게 왼쪽에 너무 심하게 노출이 밝아서 온오프를 해보면 왼쪽을 조금 줄여줬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 윈도우 창에 들어가서 그레디언트를 선택을 하고 해당 범위까지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컬러 휠을 통해서 조금 밝기를 낮춰준 경우입니다. 다시 온오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 클립에 해당 샷의 밸런스가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경우와 같이 제가 지금 책상 화면에서 그레디언트 그리고 윈도우를 통해서 밝기를 조정하였는데요. 이 샷은 원래 둘 다 꺼보면 왼쪽은 조금 어둡고 그다음에 가운데 주황색 조명이 조금 밝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톤을 조금 맞추기 위해서 먼저 왼쪽부터 밝아지도록 그레디언트 윈도우를 씌웠고요. 그 다음에는 스팟을 통해서 이 주황색 밝은 부분이 조금 덜 눈에 띄도록 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컷당 넘기면서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가 잘 적용이 되었는지 튀는 휘도나 색감이 없는지 살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여기 이 무대 조명이 굉장히 보라색이어서 얼굴이나 다른 곳에도 보라색 조명이 되게 잘 묻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첫 컷에서부터 보라색이면 너무 튈까봐 아예 얼굴색 스킨톤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었었고요. 쭉쭉 넘겨가면서 이런 부분도 원래 조금 보라색이었는데 아예 그렇지 않은 색상으로 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넘겨가면서 컷과 컷 사이에 밸런스가 맞는지 살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주의했던 점이 있다면 다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촬영물뿐만이 아니라 자료 화면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IDT와 ODT를 활용하면 하나의 카메라 모델로만 찍었을 때가 아니라 다양한 인풋 소스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캐논, 어떤 거는 소니로 찍었을 때 이 인풋 소스에 대해서 캐논은 여기 인풋 소스가 캐논일 테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인풋 컬러 스페이스가 소니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중간 컬러 스페이스로 RE를 쓸 거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또 같은 ODT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자료 화면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따로 IDT와 ODT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진 소스이기 때문에 색보정도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방송 송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뒤 컷만 살피고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앞뒤 컷들에 튀지 않을 정도로만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편을 어떤 형식으로 받고 어떻게 다빈치 리졸브에서 불러오는지, 그리고 색보정 작업은 워크플로우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다시 색보정 완료된 것들을 하나의 통 파일로 익스포트를 해줘야 합니다. 딜리버리 탭에 가서 제목 지정하고 경로 지정하고 이제 다빈치 리졸브에서 처음에 들여올 때와 마찬가지로 내보낼 때도 아비드 DNX HD 220 10비트로 뽑아주면은 이제 색보정은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간략하게 다빈치 리졸브에서 돌비 비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HDR 작업을 위해서는 적어도 포포포포 XQ인 소스로 진행을 해야 하고요. 지금은 단순히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DNX HD 220X 1080p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HDR 돌비 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빈치 리졸브에서 사실 저는 지금 임시 라이선스를 받은 상태이고요.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아도 사실 트림은 할 수 없지만 돌비 비전에서 아날라이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세팅 창에 들어가서 마스터 세팅에 가면 해당 클립과 동일한 레졸루션과 프레임 레이트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컬러 매니지먼트 탭에 가서 이네이블 돌비 비전을 활성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링 디스플레이는 이제 가지고 있는 HDR 디스플레이가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이제 타겟팅이 달라지는데, 저는 일단 1000니트 P3 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비 비전 활성화를 시키면 여기 탭들 사이에 원래 없었던 돌비 비전 탭이 생기게 되는데요. 색보정한 모든 컷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돌비 비전 트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올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게 러닝타임이 조금 긴 영상이라 오래 걸리는데 일단 취소를 해보고 분석이 된 컷들을 보면은 기존에는 HDR 표시가 이렇게 없었는데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분석을 하지 않은 컷에 대해서는 트림이 활성화되지 않는데 활성화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트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올 버튼을 통해서 아날라이즈를 해주고, 만약에 조금 색감을 바꾼 컷들이 있으면 그런 컷들 개별로 셀렉티드를 해서 분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이런 비슷한 환경에 있는 컷들을 모아서 블렌드를 하게 되면 이 컷들에 대한 정보값이 평균 정보값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디졸브 같은 거를 넣었을 때 이제 블랙 화면에서부터 일정 화면까지의 그 러닝 타임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분석을 한다는 의미는 돌비 비전에서는 L1 메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L1 메타 데이터는 각 컷들의 밝기에 대한 민, 맥스, 에버리지 값, 이 세 가지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림이 활성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의 탭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제가 HDR 모니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톤 매핑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스코프도 HDR로 돌리고 그다음에 톤 매핑을 이네이블 했을 때 제 게인과 아니면 감마 값들이 다 적용이 되는 것을 스코프나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조정을 하는 컷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메타데이터로 이제 저장을 해야 하잖아요. 모든 컷들에 대해서 다 트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지금 해당 에디트 창에 있는 타임라인에 가서 우클릭을 한 후에 익스포트 버튼 중에 이제 돌비 비전 XML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경로 지정해주고 이름 지정해주고 저장을 하게 되면 XML 버전 4.0 돌비 비전 4.0에 그다음에 마스터링 디스플레이를 어떤 걸로 지정을 할 거냐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아까 세팅에서 P3 D65를 했으니까 이 상태로 익스포트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돌비 비전 아날라이즈를 다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XML을 뽑는 과정에서 에러가 있었던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날라이즈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방법대로 타임라인의 익스포트에 가서 돌비전 XML을 뽑았을 때 잘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OTT에 만약에 배급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MF 형식으로 배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다빈치 리졸브의 딜리버리 탭에 가면은 이렇게 넘기다 보면 IMF가 있습니다. 그럼 디즈니 플러스, 소니 픽처 등에서 원하는 설정대로 얘가 프리셋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제너릭으로 설정을 해보면 사실 이 아래는 크게 바꿔줄 거는 많이 없고, IMF는 그냥 이대로 바로 렌더 큐 해서 뽑으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뽑을 수 있을 거고, 총 이제 폴더 안에 6개의 파일이 나올 텐데 오디오, 비디오, XML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비디오, 오디오, 그다음에 XML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돌비 비전 마스터 클래스에서 배운 팁들을 청주천국에서 바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고, 돌비 비전과 이제 HDR 콘텐츠가 방송 산업에서 데일리로 나가는 방송은 힘들겠지만 특집 콘텐츠라도 더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는 남시연이었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